자, 36회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거 의외로 8번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풀어드릴 건데, 우리 PCR 과정이죠. 첫 번째 변성 과정, 결합 과정, 중합 과정. 변성시킬 때 이제 여기서 90에서 94도라고 이렇게 온도의 그 범위를 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CC비율에 따라서 CC비율이 높으면 변성하려면 온도가 더 높아야 되니까, CC비율이 높다면 더 온도를 높게 설정해야 되는 거 맞죠? 가 단계에서. 보통 이걸 많이 조절하진 않는데, 자, 이렇게 5개 1, 2, 3, 4, 5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얘는 뭐 맞는 답일 수 있으니까 이제 세모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해서 우리 결합 단계는 프라이머랑 주연 가닥의 결합이죠. 그때 PCR 할 때는 2개, 한 쌍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각각의 가닥에 상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2종류의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 PCR 한 단계당 2배씩 늘어나는 거니까 10사이클 반복하면 2의 10승, 즉 1024배가 되니까 약 1000배 이상 증폭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이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시식형입니다. PCR 할 때는 매번 넣어줘야 되는 거 없어요. 처음에 모두 다 넣어주고 계속 그냥 PCR 과정을 기계로 그냥 반복합니다. 네 종류의 DNTP도 처음에 충분하게 넣어주고 DNA 중합에서도 한 분자가 아니라 여러 분자를 처음에 충분히 넣어준 다음에 이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예전에는 이 DNA 중합효소가 변성됐기 때문에 매 단계에서 넣어줘야 됐겠지만 요즘에는 택 폴리머레이즈를 쓰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변성 안 돼요. 처음에 넣어주고 그냥 끝까지 반응을 하면 됩니다. 4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5번은 제가 설명드렸죠. 이 기술은 DNA를 증폭시키는 기법이다. 그래서 4번이 틀리고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은 트랜스포존 X가 염색체 X 안으로 삽입되어 있는 세포 Y를 수행한 실험이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DNA인데 그 사이에 이 까만색 트랜스포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세포 Y에 트랜스포존 X가 삽입된 거랑 그 주변의 제한지도다. 제한지도 제가 있으면 다 그린다고 했어. 그래서 이퀄온 있으면 다 나타났고 반메이초는 B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도 뭐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트랜스포존 X가 삽입되어 있는 세포 Y에서 지노믹 DNA를 얻은 다음에, 자, 우리 어떻게 얻었는지 배웠죠? 페놀클로로포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걔를 제한 요소로 처리했어. 그럼 잘리겠죠? 예를 들어서 이퀄한 자르면 여기 잘리고 여기 이렇게 잘리겠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PCR을 할 때 우리가 넣어준 이 프라이머에 의해서만 PCR이 되니까 이거로 잘린 이외의 영역,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퀄을 잘랐을 때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다른 데도 잘리겠지만 우리는 관심사 여기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자르면 이퀄론의 끝으로 되어 있는 조각인데 한쪽은 인산, 한쪽은 OH, 5' 이런 형태로 잘리겠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DNA 연결 요소를 처리하면 이 OH랑 이 인산, 이 OH랑 이 인산 연결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셀프 라이게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연결하면 선형이었던 애가 연결돼서 원형이 됩니다. 자, 그런 원형이 되었을 때 걔를 이용해서 네 종류의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네 종류 프라이머 중 2종류를 이용해서 PCR을 수행했대요. 그 다음에 정경도로 확인했대요. 그래도 우리가 PCR 할 때 밴드로 반드시 나타나려면 증폭돼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밴드만 증폭되었죠. 그렇지 않은 건 증폭되지 않았어. 그래서 2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다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얘를 정제해놓고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퀄을 잘랐을 때 그걸 좀 더 설명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트랜스포존의 왼쪽 이퀄론으로 잘랐을 때 트랜스포존 왼쪽에 이 500 베이스 페어 해당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파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존의 오른쪽 이퀄론부터 이 바메이촌까지 거리를 베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퀄론 자르면 알파랑 트랜스포존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퀄론 잘랐을 때 알파랑 트랜스포존 제가 까맣게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알파랑 트랜스포존으로 되어 있었는데 걔를 연결하면 이퀄론 자를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퀄론과 이퀄론이 연결됐어. 거기에다가 위에 있는 트랜스포존 내에 결합할 수 있는 이 프라이머 자를 제가 여기다 표시를 했어. P1, P2, P3, P4. 근데 우리 인버스 PCR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인버스 PCR 되겠죠. 인버스 PCR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다고 했어.
그래서 마주 바라보고 있는 PCR. 이걸 선형이랑 똑같이 생각하라고 했죠. 이렇게 마주 바라보는 경우만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돼서 전기영동에서 보인다고 했으니까 마주 바라보고 있는 형태의 조합을 해보면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 P1과 이렇게 P4 바라보고 있잖아. P1, P4, P1, P3, P2, P4, P2, P3. 이렇게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거리를 다 계산해 보면 프라이머 크기가 있으니까 뭐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지만 자, P1과 P4 사이의 거리는 500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 둘 사이의 거리만큼이 증폭되니까 P1, P4를 이용하면 500만큼 증폭될 거고 P1, P3를 이용하면 P1은 여기 있죠. P3는 여기 있잖아. 근데 요 거리도 500이거든요. 그래서 P1, P3를 이용하면 500, 500이니까 1000 베이스 페어가 증폭될 거고 P2, P4면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로 분홍색으로 보시면 P2에서 P4까지 여기 500, 여기 500 해서 해도 1000만큼 증폭될 거야. P2, P3는 같은 위치인데 서로 반대 방향 바라보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증폭된다는 거야. 그러면 1500짜리가 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1000짜리의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이퀄론을 자르고 P1, P3 조합을 쓰거나 이퀄은 자르고 P2, P4 조합을 하면 1000 베이스 페어짜리가 증폭이 됩니다. 마찬가지랑 똑같은 방법으로 밤에 친 자르면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죠.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데가 잘리는데 나머지는 관심사 안 가져도 된다고. 어차피 증폭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트랜스포존의 500짜리랑 나머지 베타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자 그림으로 지금 그려드린 이런 형태가 되겠죠. 500 베이스 페어짜리랑 베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애. 그럼 여기는 프라이머가 결합할 수 있는 자리에 P1 자리는 없어가지고 앞에 500은 잘려가지고 P2, P3, P4 이렇게만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서로 마주 바라봐서 증폭될 수 있는 건 P2, P4나 P2, P3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P2, P3로 하면 전체 크기인 2000 베이스 페어로 증폭되고 P2, P4로 하면 1500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500 거리가 1500이거든요. 1500 베타 부분이 1500이기 때문에 1500이 돼. 그럼 이건 어떤 케이스든 1000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바메이션을 자르면 이 결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른 제한값은 반드시 이퀄원이 맞고요. 기억. 그때 사용한 프라이머는 P1, P3 거나 or P2, P4지 P1, P4는 될 수 없어. 디귿은 틀려요. 증폭된 거는 지금 제가 이 하이라이트로 녹색으로 했거나 분홍색으로 했지만 이 모두 다 이 알파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 처음 베이스 페어들은 알파. 그 알파 V라는 게 트랜스포존 X가 삽입된 위치 좌측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 밴드는 제가 어떤 조합을 썼던 무조건 알파는 포함하고 있으므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된다. 그 답은 4번이다. 좀 어려웠나요? 이거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자, 다음은 리얼타임 PCR을 이용해서 유전자 X의 발현량. 원래 리얼타임 PCR은 유전자 X의 발현량, mRNA 양을 측정하거나 DNA 양을 측정하는 데 쓰는데 여기서는 mRNA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동물 조직 A에서도 RNA를 얻고 B 조직에서도 RNA를 얻습니다. 그다음에 걔네들 각각 다 cDNA를 만들었다라고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각 cDNA를 얻었다. 역전사를 cDNA를 얻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A가 가지고 있는 RNA와 B가 가지고 있는 RNA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A는 1, 1, 1, 2라는 RNA와 X라는 RNA와 액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의 mRNA가 있었다. B는 RNA를 얻었을 때 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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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이렇게 7개 mRNA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토탈 RNA는 같으나 토탈 RNA 물론 안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같은 걸로 먼저 해야 안 헷갈리니까 토탈 양 A의 양과 토탈 B의 mRNA 양은 같죠. 근데 그거의 구성은 다르죠. A는 1이 4개, X 하나, A가 2개. 오른쪽에 B는 1이 하나, X가 4개, A가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성은 다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똑같이 하우스키핑 유전자처럼 여기서 베타 액틴처럼 여기서 액틴이 얼마큼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증폭해가지고 지금 알아내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액틴과 같은 하우스키핑 유전자는 세포가 달라도 항상 그 양이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 하우스키핑 유전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CDNA까지만 설명했습니다. 그걸 다시 각각 둘로 놔둔대요. 근데 제가 개수를 뭐 홀수로 개수 했으니까 여러분 안 나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건 제가 여러분들 임의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눈 거고, 실제로는 굉장히 저 개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뭐 대략 반반씩 나눠질 거야. A, CD를 반 나누었을 때 하나는 A1, 하나는 A2, B를 반반 나눠서 하나는 B1, 하나는 B2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각각 택 중합해서 DNTB 완충용어 사이버 그린을 처리한 다음에 PCR을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PCR을 수행한 거야 결국에 다 PCR을.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다 사이버 그린을 넣어가지고 수업 시간 했죠.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다 나머지는 PCR 조건인데 사이버 그린을 첨가했으니까 사이버 그린이 증폭된 DNA 안으로 들어가서 DNA의 양만큼 색깔을 나타내겠죠. 그 양이 제가 뭐라고 했어? DNA 양이 이 그린 3개 정도라고 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증폭하기 시작해서 어떤 특정 값에 도달하는 그 사이클 수를 알게 되면 얘가 처음에 얼마큼 DNA가 있었는지 그 양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관은 뭘로 PCR을 했냐면 X에 대한 프라이머를 넣은 거지. B1이나 A1이나. 그다음에 A2의 시험관은 알파 액틴에 대한 프라이머를 넣었죠. 알파 액틴에 대한 프라이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A1 시험관에서는 X 의존자에 대해서만 증폭이 일어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X가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 X가 하나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 있다가 한 사이클 지나면 X가 2개 됐다가 또 한 사이클 지나면 4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증폭이 일어나겠죠. 근데 B1에서는 처음에 X가 4개 있었으니까 얘는 한 사이클만 지나도 8개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B1 시험관은 DNA에다가 사이버그를 넣었을 때 더 빨리 특정 값, 여기서는 0.1 AU라고 어떤 0.1 AU라고 하는 특정 형광량에 빨리 도달하겠죠. 그게 이제 23 사이클에 도달했다는 거야. A는 25에 도달했다는 거야. 수업 시간 했죠? 이게 사이클 수가 클수록 그 X의 DNA가 더 적다. 그 숫자가 작을수록 X의 DNA가 더 많다. 그래서 B가 더 사이클이 작으니까 X의 cDNA가 더 많았던 거고, cDNA는 결국에 전사량 mRNA랑 비슷한 거니까 B에는 X의 cDNA 혹은 X의 cDNA 혹은 X의 mRNA가 더 많다는 거지. 얼마만큼 많다고 해서 제가 사이클 수가 하나 차이 날 때마다 2배 많다고 했죠. 얘는 2개 사이클 차이가 나니까 4배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되죠? 네. 되죠? 네. PCR 산물의 크기와 형광량은 비례한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사이버 그린은 DNA 안에 끼워 들어가기 때문에 DNA 양에도 비례하고 DNA 크기에도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액틴을 넣은 거는 제가 여기서 까지 설명하면 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되면 되고요. 이 A2와 B2에는 액틴과 결합할 수 있는 프라이머 3, 4를 집어넣어서 PCR을 했을 텐데 보통 항상 양이 같아야 되는 액틴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들어있으니까 이 둘은 하우스키핑 유전자니까 다 똑같은 양 처음 들어있으니까 한 사이클 지나면 둘 다 4개로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정 어떤 형광값인 0.1 AU에 도달하는 사이클 수는 서로 같은 게 원래 정상입니다. 원래 액틴의 양은 같았기 때문에 액틴의 mRNA, 액틴의 CD 양이 같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같게 나오는 겁니다. 끝. 다음에 11번 메가 기출. 이 DNA 조각을 PCR 하려고 한다. 11에서 40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PCR 하려고 한다. 제가 샀죠. 이렇게 박스를 쳐라. 박스를 친 다음에 여기에 5' to 3' 해당하는 5', 3' 해당하는 것을 프라이머로 쓰면 된다. 그래서 그걸 그냥 찾으면 되죠. 그래서 왼쪽 5', 3'으로 ATC, GA, TCT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오른쪽은 5' C 요쪽이 5' to 3'이죠. CAT, GTAG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열은 같은데 5' to 3' 틀리기 때문에 4번 쓰면 안 돼요. 3번 쓰셔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죠.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내가 증폭하려고 하는 거 박스 치고 그쪽에 5프라임, 3프라임 해당하는 곳에 프라이머를 만들면 되죠. 만들면 걔는 나중에 그 상대 가닥에 결합하는 거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어요. 얘는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수능 문제에서 이 개념을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 뒤에 4번 문제를 보면 PCR에서 다음과 같은 DNA가 있는데 두 가닥 안 알려준다고 수능에서 더 어렵게 한 가닥만 알려줘. 한 가닥 알려주면 여러분 이거를 두 가닥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두 가닥 있다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쭉 만들었어. 이렇게 쭉 만들었어. 그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프라이머 이런 A, B, C, D, E를 가지고 증폭하는데 또 어렵게 안 알려줬어. 걔를 이용해서 첫 번째 시험관은 A와 B를 이용해 증폭을 했더니 16개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DNA 조각이 증폭이 되었대요. 어쨌든 A, B를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결합해서 PCR이 됐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찾아. 그럼 A가 맞는 지역이 어딘지 봤더니 A, B가 결합한 지역이 어딘지 봤더니 B는 딱 염기서를 봤더니 여기 TGG ACC가 똑같이 있잖아. 프라이머가 지금 얘랑 서열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다른 하나는 그 반대 가닥 서열이 똑같을 텐데 주어진 거에서 증폭을 했는데 16개가 만들어졌대. 그럼 16개를 한번 세봐. 여기서부터. 만약 오른쪽으로 PCR의 프라이머 이 방향이고 그럼 오른쪽에 또 하나의 프라이머가 있어서 16개가 증폭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가 있어야 되는데 16개가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을 거라는 걸 개수로 추론할 수 있어요. 거꾸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하면 16개가 될 수 있잖아요. 16개. 그러려면 얘는 주어진 B는 5' to 3'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돼 있고 그 반대 가닥은 5' to 3'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어야만 우리 PCR 할 때 양쪽을 서로 바라보는 부분이 증폭된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그 B 프라이머의 방향은 5' to 3'으로 오른쪽이 5', 왼쪽이 3'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반대 가닥은 반드시 왼쪽부터 오른쪽에 되니까 5' to 3'이어야 돼. 근데 그 서열은 기억의 상보적이니까 16개 해당하는 그 부분의 끝인 이 TGA, TCG의 상보적인 ACT, AGC가 될 거다. 5' to 3'으로 ACT, AGC가 될 거다. 그럼 이제 뭐 방향도 알 수 있어? 이 프라이머 서열은 원래 우리가 박스 치고 그 박스 친 거에 5' 쪽과 3' 쪽에 맞춰서 프라이머를 만드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니은 동그라미 쪽이 또 5' 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 쪽은 3' 쪽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아까 PCR은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증폭되고 그 서로 방향 볼 때 항상 그 바깥쪽에서 안쪽이 5' to 3' 방향이 되니까 B에서 디귿 쪽은 3' 쪽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다음 또 뭐 찾았어? A라고 하는 프라임의 5' 발단 5' 발단이 A, C, T, A, G, C로 A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찾았습니다. D를 찾아야 되는데 D는 C와 D를 이용해서 증폭했는데 26개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DNA 조각이 증폭됐대요. 그럼 또 똑같이 이제 노가다입니다. 전체 중에서 이 C와 염기설이 같거나 그거의 상보적인 걸 찾게 되면 되겠죠. 찾아봤더니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죠. C와 D에서 A, C, A, T, C, G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면 A, C, A 여기 있죠. A, C, A, T, C, G. 근데 이게 방향은 이제 한번 정해졌으니까 방향은 찾을 수 있죠. 지금 여기서 A, C, A, T, C, G가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라고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똥똥똥똥 친 부분 요거의 상보적인 서열이 G, C, T, A, C,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거의 상보적이니까 방향은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찾아냈으니까 5' to 3'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 죄송해요. 그쵸. 요게 이제 C죠. 요게 C죠. 요게 C. C. 그러니까 C도 G가 있는 쪽이 5' 쪽, 리을 쪽이 3' 쪽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얘네들이 증폭할 때 26개의 염기쌍이 증폭돼야 되니까 여기서도 시작해서 26개를 세보세요. 26개를 세보면 여기 오른쪽에 AGA GTC 여기까지 해야 26개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얘는 이 방향 정해져 있죠. 5' to 3'으로 A, G, A, G, T, C가 결국에 프라이머 D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D도 5' 끝이 A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D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관은 D와 E를 이용해 증폭했는데 D는 우리 찾았죠 금방. 근데 E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상보성 있는 것을 찾아보면 둘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방향으로 상보성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폭되지 않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서 없는 거예요. 노가다 그냥 노가다. 그냥 원리를 알았으면 굳이 디귿 보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끝. 수능 문제는 좀 노가다를 시켰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제가 말했죠. 피트는 뭐 이렇게 나온다기보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았던 개념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이걸 너무 시간 내에 풀려고는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만 시도해 보시고 그냥 복습 한 번 정도 해보시고 다음에 혹시 전체 복습을 할 때는 이 문제는 안 푸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은 어떤 DNA를 이용한 마지막 문제 PCR이다. 주형 DNA 염기sel은 다음과 같다. 자, 그 다음에 A는 주형과닭 기억과 B는 주형과닭 니은과 상보적이면 각각의 길이는 7개다. 그래서 이렇게 이 DNA를 집어넣고 기억과 니은을 하나씩 집어넣은 다음에 프라이머 AB를 하나씩 여러 개를 집어넣은 다음에 PCR을 했더니 이래서는 PCR이 증폭이 됐네요. 이게 20승으로 됐으니까 증폭된 거죠. 그게 이중 나선의 DNA로 증폭이 됐대요. 근데 여기에서 분자량이 가장 작은 이중 가닥의 DNA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PCR 하면은 이렇게 전체 PCR을 전체를 PCR 뒤에 주형이 있으면 전체가 아니라 그 내부에 프라임을 써서 PCR 하면 원하지 않는 좀 더 긴 조각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딱 저스트한 딱 그 크기도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의 반응 산물 중 분자량이 가장 작았다는 거 우리가 원티드 우리가 원하는 분자를 말하는 거죠. 원하는 분자의 크기가 만들어졌을 때 걔의 전체 수소결합의 총수는 60이고 그 중에 염기 AB는 0.25다 이렇게 말한 거야. 자, 그럼 이중 나선에서 A가 0.25 있으면 T는 당연히 A랑 T랑 결합하니까 0.25 있겠죠? 그럼 AT가 아니면 나머지가 GC니까 G도 0.25, C도 0.25 이렇게 다 4분의 1씩 존재하겠죠. 근데 그 A와 T가 똑같이 있는데 수소결합이 총 60개가 되려면 자, A와 T가 G와 C가 같이 있으니까 하나의 어떤 세트로 있겠죠. 그럼 A와 T는 수소결합이 2개고 G와 C는 수소결합이 3개니까 이 한 쌍일 때 수소결합이 5개야. 근데 이게 12쌍이 있어야 수소결합이 총 60개가 되니까 이 증폭된 산물 전체에는 AT가 12쌍, GC가 12쌍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 노가다야. 여기를 쭉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된 그 구간을 딱 살펴본 다음에 여기에 AT가 12쌍이 있으면서 GC가 12쌍이 있는 부분을 노가다로 찾는 겁니다. 노가다로 착착 찾으면 지금 하이라이트 친 부분 보면 AT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쌍 있습니다. 쉬지 않고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C와 G가 쉬지 않고 전체 12쌍씩 있는 구간을 찾게 돼요. 그랬을 때 증폭된 구간이 저 하이라이트된 부분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증폭된다면 이제 거꾸로 하죠. 여기 우리가 증폭된 부분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프라이머는 여 끝에서 끝에까지 각각 7개일 텐데 A는 기억의 상보적이라고 했으니까 A는 상보적인 여기 지금 박스 치는 요 부분이 될 거고 B는 니은의 상보적이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의 프라이머는 A, T, A, C, C, G, T니까 기억 보기에서 퓨리는
여기서 3개. 피리미드는 4개니까 프라이머 A는 퓨린 염기보다 피리미드 많죠.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에 2번 조건은 우리 연습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 한 조각을 이용해서 프라이머 AB를 충분히 넣고 PCR에서 똑같이 20사이클을 돌리면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기억 반대편에 누가 붙는다? A가 붙어서 기억 반대편에 A가 붙어 PCR이 되면 그로부터 만들어진 가닥은 서열이 니은과 유사한 가닥이죠. 한 사이클이 지나면 기억 하나, 니은 하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19사이클을 더 가게 되는 거니까 2에서 얻은 이중나선의 DNA는 2의 19승이 되겠죠. 그 앞 단계가 이중나선 2의 20승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한 가닥으로 시작하면 그거보다 2배만큼 작은 수만큼 생긴다. 수업 시간에 우리 했었죠? 자, 그 다음 3에서 얻은 새로 합성된 이중나선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3번은 어떻게 넣은 거야 지금? 기억 한 분자, 니은 한 분자, A만 넣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첫 번째 기억 한 분자, 니은 한 분자에 A는 충분한 양을 넣는 거죠, 여러분들. 프라임은 워낙 충분한 양을 넣은 거니까. 근데 한 분자씩 있으니까 첫 번째 사이클에 기억의 상보적인 A가 결합해서 한 사이클이 지나. 근데 기억의 상보적인 A가 붙었으니까 이로부터 만들어진 산물은 니은이랑 유사한 산물이 만들어지니까 한 사이클이 지나면 시험관에 기억, 니은 사실 니은과 유사한 애가 좀 짧은 애가 있겠죠. 두 번째 사이클에도 이제 A가 충분히 많으니까 두 번째 사이클을 지나면 근데 어차피 니은이 생겼어도 A는 기억이랑만 결합할 수 있으니까 이때도 A 하나가 기억만 붙어가지고 니은하고 유사한 애가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 사이클을 지나면 기억, 니은 이렇게 있겠죠. 그걸 20사이클을 지나게 되면 기억 하나에 니은이 21개 있겠죠. 혹은 기억과 니은이 이중나선을 이루는 건 한 개밖에 남겠죠. 한 개.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억도 틀리고 디귿도 틀리고 니은만 맞아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